전형 요소 중 하나로 수시 인적성 면접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인적성 면접 준비하는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오늘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의 어떤 주요 사항이 어떠한지,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아직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를 대학에서 명확하게 태도를 보일 수 없는 상황이고, 아마 내년 4월에 좀 더 명확한 대입 전형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주요 사항 지금까지 나온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입제도 개편이 될 때마다 이제 선도적으로 언제나 개편 사항을 발표해 왔었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분들이 해당 학교급에 있다면 서울대학교 또는 의약학 쪽을 생각을 하시니 이제 서울대학교 대입 전형 모형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2028학년도 대입을 보아야 할 것인지, 2009년생 이후인 거죠. 2009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흔히 지금은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어요. 옛날보다 굉장히 대입 전형이 많이 복잡해졌는데 크게 나눌 수 있다면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인데요.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기소개서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작년에 법조항이 바뀌면서 재외국민 전형, 흔히 말하는 12년 특례라고 하는데 그 특례 전형과 그리고 외국인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다시 전형 요소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8학년도에는 또 지금 여기에서 어떤 평가 자료가 더해질지, 어떤 평가 자료가 빠질지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현재까지 반영되고 있는 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서 2028학년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스탠다인 척도라고 하죠. 9등급 제도였었어요. 교과 평가를 함에 있어서 9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학생들을 평가해 왔는데 이게 5등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9등급은 1등급은 이제 학교에서 상위 4%의 친구들, 그리고 2등급은 상위 11% 정도의 친구들까지 이제 2등급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이제 대충 인서울로 갈 수 있다라는 하나의 준거가 되는데요. 이제 5등급으로 바뀌게 되면 1등급은 10%입니다. 그럼 이제 11%에 해당될 만한 친구들이 너무 좀 불안해하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표준 편차도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는 또는 옛날은 대학을 갈 때 등수도 나와 있고 등급도 나와 있고 대학에서 평가를 받는 자료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원점수 나오고 그리고 평균 나오고 그리고 표준 편차를 보면서 이 친구의 학교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학생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친구가 대략적으로 등수는 대학에서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 친구 여기서 포지션이 어느 정도다라는 걸 대학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표준 편차가 이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들은 그것에 대한 평가 자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등급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량 평가가 약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성 평가가 강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2028학년들을 보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아마 내신도 옛날 같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내신에서 그 교과목 성적이 있으면 그 밑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각 과목별로 이 친구가 어떠한 학습 수준을 했는지, 어떤 수준의 학습 내용을 가지고 왔는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탐구활동을 했으면 이것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어떤 발전을 해왔는지를 선생님이 코멘트를 적어주는 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성적으로 평가가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좀 더 수준이 높은 고등학교가 좀 더 수준이 높은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고 그 친구의 발전에 포커싱을 해서 코멘트를 해주는 선생님이 계시느냐,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2022년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우리 흔히 다들 알고 계시겠죠. 고교 확장제입니다. 고교 확장제는 그 친구가 진학하고자 하는 진로에 해당되는 과목들을 이슈로 해서 거기에 대한 크레딧을 얻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취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 부분이 또 너무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느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어떠한 성취를, 어떠한 과목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성취를 보이느냐, 그 부분이 평가자료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럼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부 이렇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수능은 이제 옛날에는 변별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을 하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나의 기초 역량, 기본 역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능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발표할 때 그 기조는 모든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전 범위들을 수능에 담아내겠다인 것입니다. 근데 모두 다 욕심을 부릴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변별력을 가지는 심화 문항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된 거죠. 그래서 탑티어 대학에서는 이 수능을 굉장히 본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국어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과목이 독서, 문학, 이건 기본 과목이고, 거기서 이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와 같은 심화 과목을 무엇을 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건데, 요것들이 그냥 공통 과목을 한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원래 수1, 수2라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배우는 과목들을 모두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기하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는 동일한 원점수를 가지고 다른 표준 점수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약간 논란이 있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심화적인 영역이 빠지고 이제 공통적으로 대수, 그리고 미적분도 원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렇게 변경이 된다. 영어는 절대평가고 이제 동일합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회탐구인데, 옛날에는 사회탐구가 총 9개 과목이에요. 근데 9개 과목에서 너가 자신 있는 거 2개를 선택해. 그럼 거기에서 너가 어느 정도의 성취를 보이는지 수능에서 보여줘. 또는 과학탐구 8개 중에서 너가 자신 있는 거 2개를 선택해. 그렇지 않으면 사회탐구 하나와 과학탐구 하나의 조합으로 너가 자신 있는 걸 해서 가장 높은 표준 점수 평균을 가질 수 있도록 해봐가 였는데, 이제는 통합사회 통합과 흔히 통사통과라고 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그 과정들을 너가 전 범위에 걸쳐서 오롯이 수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내가 확인하겠어라는 게 교육부의 기조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위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물화생지 중에 나는 생지만 하겠어, 또는 몰생만 하겠어 라는 걸 이제 물화생지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 하지만 토과목까지는 가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탑티어 학교들은 그럼 수능이 분별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고민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평가 자료들, 특히 학생부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서울대학교 대입전형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지금이랑 같아요. 지역균형 전형, 일반 전형, 기회균형 전형인데요.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가 뛰어난 친구들에게 이제 학교장 추천을 한 학교에서 2명씩 받아서 그 지역균형 전형 트랙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학교별로 교과 성적이 제일 좋은 친구들이 보통은 추천을 받는데요. 근데 이제 수능 최저가 4, 7이에요. 4개 영역이, 수능 4개 영역에서 등급 합을 했을 때 7 이내인 건데, 사실 처음에 서울대가 지역균형 전형을 실시를 할 때 각 학교 1등들이 붙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학교에 따라서 수능 최저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겨서 점점 더 수능 최저가 완화되더니 결국 2018학년들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은 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만 봐도 알 수 있죠. 학생부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구나. 네, 그리고 이제 고교별로 2명씩 추천을 했는데, 여기서 범주 좀 확대하자. 그래서 고교별로 3명 추천하는 걸로 일단 개편안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 영역이 뛰어난 학생들, 이제 2028학년도에도 그런 학생들이 서류 100%로 3배수가 선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성적, 결국 또 서류 보통 학생부에서 교과, 비교과, 우리 흔히 말하는 출결과 창체와 세특과 힌트과 그런 것들이 모두 평가
동시모집은 우리 흔히 계속해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100%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도 이제 학생부를 평가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대학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현재도 학생부를 보고 있는데요.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영역이 뛰어난 친구들도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수능 때. 그러면 걔네들 트랙으로 다시 수능 67%, 교과 40%의 평가 비율로 전형 비율로 이제 최종 학생이 선발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는 수능 100%로 2배수를 선발한 다음 이건 그때 일반 전형은 표준 점수, 수능 표준 점수로 활용을 하고요. 일단 그리고 2단계에서 수능 80%와 교과 성적 20%를 활용해서 최종 인원을 선발하는 게 현재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제 2028학년도에는 지역균형 전형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1단계에서 수능을 100%를 뽑아요. 3배수, 지금 2배수인데 그러면 3배수를 뽑고 그리고 지금은 수능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데 2028학년도는 등급을 활용해요. 보더라인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이 이제 꼭 변별의 기능을 많이 하지 못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수능 60과 교과 역량평가 40이 반영이 됩니다. 지금 일반 전형에서 교과 평가가 20, 지역균형 전형, 학생부가 중요하다는 지역균형 전형에서 교과 40입니다. 하지만 이제 2018학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교과 역량평가를 40%를 정시해서 하겠다, 반영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교과 역량평가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교과평가라고 하면 학교 내신이구나. 좋았고 교과 발달사항에 있는 내신 밑에 있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코멘트구나. 그럼 교과 역량평가는 무엇일까? 뭔가 하나의 역량이 더 애대가 되었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교과 역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 이수 현황, 어떤 과목을 이수를 했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교 확정제가 핵심이 2022 그 개정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이수를 하는지가 너무 중요하게 된 것이죠. 이수만 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성취를 얻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공대, 자연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수하거나 권장해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런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공통 과목과 내가 선택하는 선택 과목의 성취도가 어떠한지 과목 특성이 어떠한지 수강인원 규모가 어떠한지 등등을 모두 토탈리하게 확인을 해서 이제 그 과목 학업 성적에 대한 평가를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능력 특기사항인데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지금 고등학교 학교급에 다닌 자녀분을 두신 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성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어명 국어고 미적분이면 미적분, 물리, 화학 여기에 대한 그 선생님들의 코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서 굉장히 얕은 정도의 탐구를 다 진행이 되는 곳도 있고 좀 더 심화해서 탐구를 진행하는 학교가 있죠.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각자의 그 학교 안에서의 성취가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개별적으로 좀 다른 내용의 코멘트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세부능력 특기사항 확인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생기는 게 바로 공동체 역량입니다. 이게 지금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교과 학습 발달상, 즉 너희의 내신 성적이 어떠하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내가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겠어. 그리고 행특이라고 하죠. 학생부 말미에 학년마다 선생님이 이 학생의 성향은 어떠하고 그렇게 이 학생의 학습 태도는 어떠하였으면 친구의 관계는 어떠하고 이 학생에 있어서 특이점은 무엇이다 라는 행특 그리고 학습활동 충실도 등을 출결사항 그리고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평가하고 소통, 공감 능력, 협업 이런 능력들을 확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학생부 과목도 좀 더 나가게 돼요. 일단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커리큘럼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과목들이 대동소이한데
준비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전공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등학교 진입 전 친구들은 내 역량이 무엇인지, 내가 과연 딥하게 어떤 수학과학에 충실한지, 또는 난 전반적으로 모든 걸 잘 해낼 수 있지만 잘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선행이 너무나도 잘 적합한 아이인지, 아니면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 교과 과정을 촉촉촉 수행해 나가는 아이인지, 그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느냐인 거죠. 우리가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교 유형들이 다양화되었습니다. MB 정부 때 이게 시작이 되어서 이제 그때부터 수월성 교육,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교육 과정까지 이게 연계가 되어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다들 수학과학 좋아하는 우리 자녀분들이, 부모님들은 영재학교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재학교가 옛날에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영재학교라고 다른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과학 영재학교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좋아해요. 영재학교 친구들을 여기서 잘 해주면. 그리고 또 약간 여기는 절대평가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의 탐구 역량을 보이고 탁월해요, 친구들은. 그래서 과학영재학교를 먼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중3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8월 말에 영재학교 입시가 끝나면 합격을 하면 등록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다시 플랜 B를 응시를 하게 되고, 11월 말에 끝나고 이제 근데 또 안 됐어. 그럼 이제 자사고도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고 광역 단위 자사고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하는 몇 개 없지만 하나고, 우리 민사고, 한국애들 부속고등학교 이런 자사고를 넣을 것인지, 아니 외국 국제고를 넣을 것인지, 일반고를 넣을 것인지, 이건 자연계와 인문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게 지금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이 정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딱 보면 듣는 수업들이 다르고, 그리고 평가 기준들이 우리가 과학고랑은 다릅니다.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산하이기 때문에 일반고와 같은 등급제이지만, 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아이가 이제 여기를 고등학교를 꼭 가고 싶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각 민족별로 태어날 수 있는 영재의 포션들은 다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학교 공부만 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수월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이 바로 영재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인풋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반대로 수포자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선행들을 또 오롯이 다 소화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바로 영재성을 지니는, 우리 옛날에 그 학교 공부를 수월하게 했던 그 영재분들, 지금 이 영재성을 이 친구들이고, 이 타협에는 너무나도 단단해져서 진입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친구가 어디에 적합한지, 발달 단계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잘 해내는 친구인지, 아니면 특정 과목에 몰입되어 있으며 여기에 대한 차라리 선행이 이 친구한테 잘 맞는지, 어떻게 해서든 약간은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상 분포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그런 영재성을 띈 친구들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는 것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관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고를 갔으니 이제 무조건 성적만 잘 받으면 돼. 아니요. 어떤 학교가 개설되어 있는지를 가기 전에 갈 수 있는 일반고, 우리 2지망까지 지원을 할 때 그 반 내에서의 2지망까지, 그리고 전체에서 2지망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열심히 잘 정보를 가지고 2026년도 4월부터는 학교들이
입학 전형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